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데이터 타입으로는 정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형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기본적인 대표 데이터 타입인데,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문장형, 그 다음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데이터 타입을 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다는 건 알아야지만 뭐 요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되는데 뭐 금방 외웁니다, 사실. 그래서 요 네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데이터 타입,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int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사실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자, 저는 여기다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바이트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short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int, lo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트, short, int, long 얘네들이 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하냐? 데이터 타입마다 가지고 있는 값의 범위랑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가 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쓰게 되면 변수는 어느 특정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엄청 그런 것은 아니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를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메모리 관리.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관리가 필수기 때문에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는지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일단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 얘네가 각각 데이터 타입마다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크기가 달라요. 일단 바이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바이.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저는 127이라 써볼 건데 왜 이렇게 쓰는지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설명을 드리면 바이트는 메모리 크기가 1바이트예요. 1바이트. 자, 1바이트는 비트로 환원하면 몇 비트죠? 그렇죠. 8비트예요. 8비트. 자,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래서 자, 얘의 값의 범위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라고 해서 그 변수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값의 범위를 초과를 하게 되면 그 값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1바이트 안에서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1바이트는 자, 비트로 환원하면 8비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숫자든 문자든 그 값을 표현할 때 컴퓨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진수예요. 무조건 프로그램 컴퓨터는 모든 언어를 처리할 때 숫자든 문장이든 다 처리할 때 이진수로 처리합니다. 이진수라는 거는 1과 0, 1, 0을 말하는 거예요. 1과 0으로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쓰겠지만 컴퓨터는 무조건 1과 0이에요. 컴퓨터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퓨터는 아직도 이진수로 모든 걸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진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얘가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2의 8승이라고 합니다. 2의 8승. 왜냐면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2의 8승을 하게 되면 자, 계산을 뭐 안 해도 저는 알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계산기를 그래도 두드려 볼게요. 자, 2의 8제곱 하면 몇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256이 나와요. 자, 얘를 제곱해 볼게요. 2의 8승. 맞나 이게? 자, 요 계산기가 맞나? 2의 이거 제곱이고. 자, 공학 계산기로 해 볼게요. 공학 계산기. 얘가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자, 2의 8승 하면 256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그 256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가 256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바이트라는 녀석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256인데 얘를 보이시면 오류나죠? 빨간 줄 그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256을 적절하게 음수하고 양수로 나눠서 값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값의 범위가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128부터 128부터
127까지가 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127 넣었을 때 저장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일단 뭐 값도 출력을 해볼까요? 값도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메모리를 얼만큼 차지하는지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 한 다음에 바이트.바이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면 이걸 잘 안 써요. 이거는 그냥 이제 요 변수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냐 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의 크기는 몇이다? 1바이트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1바이트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보여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마다 값의 범위가 존재하고 메모리 크기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쇼트라 해볼게요. 쇼트. 자, 쇼트는 얘는 뭐냐면 최고 값의 범위가 일단 얘는 2비트예요. 2비트. 자, 2바이트. 2바이트. 자, 2바이트는 몇 비트? 16비트죠. 그죠? 그러면 16비트를 얘를 뭘로 한다? 2에 16승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저도 뭐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2에 16승 하게 되면 65,000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적절하게 음수와 양수로 분배한 마이너스 약 32,000부터 양수 32,000까지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대로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참고로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수업 페이지에 적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만큼 값의 범위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쇼트 S니까 S 그 다음에 쇼트. 자, 쇼트도 여기다가 S 쇼트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죠. 자, 실행하면 2바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32,000도 출력이 잘 되고요. 그래서 값을 저장할 때 그 값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값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통 웬만한 그냥 정수 처리는 다 인트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몇 바이트냐면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리고 4바이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무엇이다? 32비트죠. 그렇죠. 32비트. 그러면 32비트를 이제 값의 범위로 나누면 얘는 약 42억이 나오는데, 그거를 음수와 양수로 적절하게 분배해서 약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숫자 처리는 그냥 인트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트. 그러니까 쇼트랑 바이트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그냥 인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써볼게요. 자, A 그 다음에 Y로 해도 되는데 그냥 A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트. 자, 근데 얘는 인트라고 쓸 수 없고 인티저라고 적어줘야 돼요. 인티저도 정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실행하면 자, 4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을 정할 수 있는 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롱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얘는 8바이트예요. 8바이트. 그 다음에 당연히 64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값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를 저장하려면 보통 이제 요걸 이제 쓰게 되는데 몇이야? 계산도 안 돼요. 귀찮아서 세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값의 범위를 롱은 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 롱 같은 경우는 요 맨 뒤에다가 L을 붙여줘야 됩니다. L.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숫자가 롱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요걸 안 붙여도 뭐라 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는데 얘 자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지만 이 데이터를 롱 처리로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값의 범위를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L을 넣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 자, 롱. 그 다음에 얘도 롱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됐어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됐어요. 정수형은 그래서 정리하면 자,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고 바이트는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 8바이트 해가지고 각각의 메모리 크기가 있고 그 메모리 크기마다 값의 범위라는 게 존재한다. 그렇다고 값의 범위를 딸 때다 외워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절대. 뭐 간혹 이제 뭐 좀 이제 카이스트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외우잖아요. 뭐 3.14 해가지고 반지름에 뭐 소수점까지 다 외우시는 뭐 그런 미친 짓은 안 해도 돼요. 자, 저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해볼게요. 실수형 데이터 타입. 자,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플롯과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롯, 더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각각 존재하고요. 자, 플롯 같은 경우도 얘는 실수예요. 실수만 담을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F. 자, 요거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얘도 보통 이 플롯이라는 걸 쓸 때 뒤에 F라고 명시적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플롯 데이터 타입이다. 그 다음에 얘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플롯은 4바이트고 자,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 값의 범위, 뭐 값을 얼마큼 저장할 수 있는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실제로 실무자들도 이거 절대 안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블이 있다 했죠. 더블. 자, 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8바이트인데 자, 여기도 값의 범위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뭐 값의 범위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더블 D라고 써져 있죠. 근데 얘는 이제 굳이 뒤에다가 뭐 D 이런 거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8바이트예요. 8바이트. 그래서 실수를 저장할 때 보통 근데 F 플롯보다는 더블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쓸 일이 거의 없긴 해요. 자, 더블. 간혹가다 쓰는데 근데 뭐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자, 더블은 8바이트 했고 그 다음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 자, 요건 중요하니까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는 불리언이라고 있습니다. 불리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과 거짓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바에서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true, false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1 여기다가 true라고 해볼게요. true.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false. 자, 참과 거짓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불1 플러스 불1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얘는 2. 그래서 true, false. 참고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은 요건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불리언은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얘는 사실 메모리 크기에 대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불리언? 얘는 뭐 그게 없나 보네요. 자,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드린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 했죠. 그 전에 문자형 데이터 타입을 할게요. 자, 참고로 문자와 문장은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문자는 어떻게 쓰냐?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캐릭터 C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쓰게 되면 문장이고 작은 따옴표가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하나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로 쓰는 거는 걔를 뭐라고 하냐면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자, SUT 한 다음에 C라 해볼까요? 그러면 문자형 데이터 타입은 이런 식으로 출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LN이죠. 자, 실행.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H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다고요? 문장형 데이터 타입. 사실 문자형도 잘 안 씁니다. 근데 알아두면 좋고요. 자, 문장형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거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요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제가 여기다가 얘는 큰 따옴표가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안녕하세요도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 문자형, 문장형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걸 이제 실수형 같은 경우는 값의 범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더블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논리형에는 true, false, 불리한 타입이라 있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문자형은 캐릭터, 그리고 문장형은 뭐 스트링 이렇게 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수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냥 인트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트를 제일 많이 씁니다. 21억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트를 굉장히 많이 쓴다. 다른 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뭐 간혹가다 롱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실 뭐 쇼트랑 바이트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 건데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여러분들이 뭐 손 아프게 작성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이걸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요거 그대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종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